작년 우리나라가 수출에서만 123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역대 최고 무역 흑자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1,500원 위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원화는 약해질까요?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설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이해하면 앞으로 2050년까지 이어질 투자 사이클에서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역설의 정체를 밝히고 이 구조에서 수익 내는 4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입니다. 왜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버는데 원화는 약해질까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기업이 달러를 벌면 한국으로 가져오고 원화로 바꾸고 그 달러가 외환시장에 풀리면서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흑자가 나면 원화가 강해지는 이 공식이 작동했습니다. 지금은 이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달러를 벌면 그 돈을 미국 계좌에 그냥 둡니다. 어차피 AI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니까요. 굳이 한국으로 들고 왔다가 다시 달러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700조, 800조 벌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국내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온 겁니다.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230억 달러였는데 같은 해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간 돈이 1403억 달러였습니다. 번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전년에 67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으니 원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더해집니다. 해외 투자가 평소보다 3% 늘어날 때마다 환율이 0.7%, 1,400원 기준으로 10원씩 오른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마다 달러 수요가 생기고 원화가 그만큼 눌리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코스피를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외국인 순매도가 115조 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팔 때마다 환율이 0.2%씩 오릅니다. 이게 쌓이면 상당합니다. 무역에서는 달러를 버는데 금융 쪽에서는 두 방향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기일까요? 여기서 렌즈를 하나만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위기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전환기로 보면 설계가 보입니다. 그 설계 이름은 달러의 역류입니다. 지금 한국은 무역국가에서 투자국가로 바뀌는 중입니다. 일본이 그 경로를 먼저 걸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역에서 거의 못 버는데도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해외에 뿌려둔 자산에서 배당과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그 전환기 위에 있다는 겁니다. 상품을 파는 나라에서 자산을 굴리는 나라로 그 전환의 핵심 연료가 AI 사이클입니다. 1980년대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일본이 밀려나고 한국과 대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사이클 덕에 우리가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AI 사이클은 그 규모가 더 큽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전력 인프라, 광학 부품, 로봇까지 이어지는 산업 사이클인데 2050년까지 깔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철도망이 70년 사이클이었듯 전력망도 그에 준하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 사이클에서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HBM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 공급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망이 필요하고 그 전력 인프라에도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과 MLCC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만듭니다. 마지막 사막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 전체 수직 계열 공급망에 한국이 빠지는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역류해서 나가는 겁니다. 벌어온 달러가 다시 AI 투자처로 흘러나가는 설계. 이건 성장통입니다.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단 위험도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달러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환율을 무한정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급등하는 시나리오는 당국이 막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돈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달러 수익 기업과 달러 부채 기업을 구분하십시오. 달러로 버는 기업은 고환율에서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면 달러를 빌려 쓰는 기업은 환율이 오를수록 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대기업 중심 수출 기업은 수혜고 달러를 조달해 쓰는 중소제조업은 위험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 구분이 첫 번째 필터입니다. 둘째, AI 사이클을 막으로 나눠서 보십시오. 1막 HBM 메모리, 2막 전력 인프라, 3막 광학 부품과 MLCC, 4막 로봇입니다. 지금은 2막과 3막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1막과 2막을 같이, 2막과 3막을 같이 묶으면 한 막이 조정받을 때 다른 막이 완충해주게 해줍니다. 사이클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전략입니다. 셋째, 달러 자산을 보험으로 일정 비중 가져가십시오. 환율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주식 손실을 완충하는 해지 수단입니다. 경기 위축기에 달러는 강해집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달러 해지가 됩니다.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을 환오픈 상태로 보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넷째, 환율 예측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경제학 연구 결과도 환율의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고 달러 수익이 쌓이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수익 구조가 작동합니다. 달러의 역류가 계속되는 한 이 설계는 당분간 바뀌지 않습니다. 흑자를 내면서도 원화가 약해지는 이 역설, 이게 위기가 아니라 전환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달러 수익 흐름 위에 서 있는지, 달러 부채 압박 아래에 있는지, 오늘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복잡한 경제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용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